뭡니까? 이분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6번째, 네. 5번째 논란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7번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네. 이재명 대표 네. 주변에서 저희 기억하시죠? 2021년부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뭐 개발본부장, 1사무처장 이런 분들이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고 또 그다음에 병사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김만배와 유동규 씨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도했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의 사건을 둘러싸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련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할 수가 있나 하는 정말 놀라운 느낌을 저는 갖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뉴스입니다. 예, 예. 사건 자체는 10일 날 벌어졌습니다. 네. 지난 10일 낮 12시쯤입니다. 12시면 강원도 고성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낚시를 바닷가에서 해안에서 낚시를 하다가 뭐 투망 던지고 하다가 잠깐 혼자서 걸어오다가 발을 헛디뎠는지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고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신을 수습을 해서 신원 파악을 했더니 이분이 바로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아주 극렬하게 활동했던 분 중에 한 명으로 나오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활동했던 분인 게 또 드러난 겁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요 진모 씨인데요. 이 진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는 네. 성남 FC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성남 FC의 불법 후원 이 사건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은 성남 FC 사건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성남 FC 버스의 운전 기사로 이제 일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재명 캠프에서 SNS 팀장을 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된 후에는 경기도의 유관기관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돼서 근무를 하던 중에 이 사람이 2021년 당시에 이때는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 이재명 대 이낙연 여기 이제 싸움이 핫하게 벌어졌을 때였는데 이때 지금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낙연을 주로 비방하는 일을 했다라는 의혹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측에서 야 지금 이거를 이재명의 묵인하에 지금 이런 불법 선거운동 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이지사 측에서는 아니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한다 또 나온다. 공무원이 아니고 그 사람 민간인이야. 지금 공무원 아니야. 왜냐하면 공무원이죠. 유관기관에 일하고 있으니까. 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성남 FC에서 운전을 했어요. 네. 차를 몰았습니다. 네. 그렇게 했던 운전 기사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네. 경기교통공사 그렇죠. 사무처장이 돼요. 운전하면 교통경사 사무처장 못해? 제가 직업 비하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운전을 잘해서 네. 성남 FC의 성남시 산하 그 축구팀 네. 그 버스를 잘 몰았다고 해서 시장이 도지사가 된 진짜 다음에 많네. 도지사가 된 다음에 산하 유관기관에 교통 관련 유관기관에 엄청나다. 사무처장을 줬어요. 나도 비행기 타봤으니까 그럼 항공공사 사장 가면 되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이재명 대표의 네. 선거 과정에서 네.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할 수 있고 그쵸. 그것이 바로 SNS 팀장이다. 예. 당시에 이낙연 경선 후보였죠. 네. 그래서 국정원 여론 조작이 이거는 연상될 정도다. 네. 이재명 대표 맞습니다. 단톡방에서 이런 장난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선 후보로 맞붙었었는데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이 사람 바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하기는 한 거예요. 이낙연 지사 측에서 당시에 이낙연 당대표 측에서 당시에 국정원 여론 조작이 의심된다고 할 정도로 네.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보니까 이분이 SNS 전문가는 맞는 것 같아요. 운전기사라는 것은 일종의 위장된 뭔가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네. SNS 네가 SNS 관리해. SNS 관리 팀장 해가지고 월급 줄 수는 없잖아요.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주면 이제 여론 바로- 조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남 FC 이분이 그러니까 과연 차를 몰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운전기사를 해놓고 실제로는 뭡니까
해경군 김씨 해서 이재명 대표가 SNS 관련 너무 잘하는 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이재명의 초기 지지자인 손가혁 출신인 것은 아닌가 하는 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네. 쪽으로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도나 네. 성남시에서 받았던 직함은 예, 예, 그냥 예. 형식적인 거고 네. 실제 업무는 이런 선거 때 SNS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뭐 평상시에도 항상 관리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했던 인물이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단지 그러니까 운전기사 그리고 경기도 도계공 뭐 사무처장 이런 사람이 그 사고로 낚시 갔다가 죽었다고 하면은 예.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예. 이분은 선거의 핵심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이 아니 또 벌써 몇 번째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는 정말 요 뉴스를 예. 이렇게 파보다가 느낀 거는 야 정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옛날에 성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맺었던 인연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기관장이나 뭐 기관 안에다가 정말 꽁꽁 잘 자리를 만들어주는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갑자기 명태균이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저렇게 해줘야지 조용한 거지. 조용한 거죠. 그쵸.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소름 돋는다, 정말. 소름 돋는데요. 그러다가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뭐 선거 수사나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관련 성남시장 시절 예. 지금 성남 FC 끝났고 대장동 이제 재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증인이나 이런 거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제 추측입니다. 예. 추정인데 지금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이제에서 하고 있는 그 대장동 그다음에 성남 FC 네. 백현동 수사가 네. 지금 성남 위례 이제 끝났거든요. 예. 위례 끝났고 성남 FC 대장동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재판이 혹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혹시 이분이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는지 재판에 그런 것도 언론이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지금 불법 선거운동은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혐의. 건으로는 예. 이 댓글 사건으로는 이 사람은 지금 기소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혹시 다른 재판에 참고인이나 이럴 그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참고인. 거잖아요. 예. 성남 FC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사건이 아직은 뭐 그렇죠. 증인을 기소 단계로 어마어마하게 불렀대요. 예. 재판 중에. 가고 예.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네. 이재명 대표 주변인의 사망 사고 이래만 간단히 짚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서 소외돼서 난리가 난 명태균 씨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021년이었나요? 압수수색을 들어갈 때 유동규 씨는 그때 자살을 시도를 하면서 뭐 약을 먹었다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일 먼저가 2023년. 2023년 아니고 2021년 정도 됩니다. 1년에 예. 유동규 씨가 대선 전에. 그때 정진상이 전화 와서 뭐 네. 아무거나 집어넣고 네. 입원해라. 네, 그래, 쓰레기라도 쓰레기라도 먹어라. 뭐 예. 그 얘기가 나왔었다고 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의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또 자살을 시도를 해서 그렇죠. 그때도 한번 난리가 그렇죠. 났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돼 가지고 맞습니다. 나와서 혼자서 차 타고 빙빙 돌다가 네. 결국 이제 발견이 됐는데 뭐 네. 차에 핏자국 나오고 막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갔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자살 시도를 했었고요. 했었고 그다음에 정말 사망 사고 이력을 보면은 2021년 12월 10일 날 유한기 씨, 유한기 씨. 즉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 예. 이분이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죠. 대장동 사건, 그다음 백현동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네. 지금 추정이 되죠. 그다음에 그로부터 11일 후에 김문기 씨가 또 자살을 합니다. 김민기 씨는 자기가 근무했던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실, 자기 네.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네. 이분은 사망 당일에 회사에서 성남도계공에서 민간 사업자 및 나무 뭐 이런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대장동 배점표를 보여주려고 한 거. 네. 그것 때문에 회사 인사위원회 회부가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그 배점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요. 네. 라고 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 김문기 사람이고요. 씨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 1월 11일 즉 이 사건으로부터 딱 20일 후에는 이병철 씨라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을 제보한 사람이 모텔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사망한 사람은 채 발견이 됐죠. 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뇌경색이었나요? 그 질환으로 사망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타살의 혐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 7월 27일 날 김현욱 씨,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참고인이 또 세상을 뜹니다. 이분도 자기 아파트에서 숨진 채 네. 발견이 됐고 외상의 흔적은 없었는데 바로 직후에 법카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죠. 김현욱이 아마 이게 저 정복의 형사였고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 측으로 넘어왔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기무사인가요? 예. 그건 정보기관이 있었고 예, 예, 그리고 예. 실제로 했던 일은 배소연 씨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배소연과 같은 건물에 살았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동거한 거 아니냐라는 예상도 나왔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른바 이 수행차 네. 차량, 그러니까 김혜경 씨나 이재명 대표가 움직일 때는 차가 네. 한 두세 대 움직였나 봐요. 예. 그래서 이른바 2호차라고 네. 하는 그 2호차 운전기사였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운전 역할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수행을 하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했던 인물로 네. 그다음에 추정이 됩니다. 전영수 씨 경기지사 뭐 전영수 비서실장은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전영수 이재명, 비서실장은 자택에서 예.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6장 2023년 3월 9일입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이고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네. 그 유서 첫 장이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A4 한 장을 이재명 대표한테 바쳤는데 할애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분이 바로 성남FC 불법 후원금 그리고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이재명 대표 숙소 옆에 건물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가 선거 캠프 아니냐 의혹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그 모친상 때 네. 가가지고 남북 경협 합의서 이거 체결을 축하한다 이런 말들을 한 거. 그러니까 대북 송금, 선거 개입, 성남 FC 세 가지에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심리적 압박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분은 유서를 남겼고 그 유서에서 이재명 대표님 이제 좀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라고 저는 했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주의 단속은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보수 관련인이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서 이 유서가 있었다면 아마 유서가 벌써 흘러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유서가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관리의 능력에 있어서는 참 이재명 대표 측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 유족들이 지금 이 유서를 풀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발언도 정말 가관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전영수 비서실장 방금 말씀드렸던 유서까지 남기고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했던 전영수 실장에 대해서 아니 그게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인가? 그런 유서를 남긴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기를 모셨던 비서실장한테 네. 그게 검찰 수사 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그렇게 놀랍네요. 얘기를 이 합니다. 이재명의 되치기 수법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예.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격을 받거나 자기가 죄 지은 부분이 있으면 네. 이게 무슨 죄라고 네가 죄를 만들었잖아라고 역공을 하는 전형적인 이런 케이스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6월 달에는 한국일보 간부가 김만배 씨에게 이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퇴직을 해임을 당했죠, 회사에서. 그분은 김만배 그다음에- 관련이긴 한데 네, 어쨌든 네. 크게 보면은 네. 이 이재명 대장동 사건과 연루가 돼 대장동 있으니까. 사건이죠. 네, 예. 대장동 관련이죠. 그다음에 이제 진모 씨가 또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 사고사입니다. 네, 사고사입니다. 사고로 바닷가에서 혼자 낚시하다가 네. 사고를 당한 건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